자,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의 주요소 그리고 문장의 종속요소 요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 주요소다, 종속요소다 이런 말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이 내용을 쓰잘데기 없는 문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고 귀찮으니까 훌쩍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죠. 하지만 저는 쓸모없는 문법 그리고 평생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의 문법은 절대로 안 알려드려요. 주요소와 종속요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주요소와 종속요소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거나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 주요소와 종속요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외울 것이 많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주요소와 종속요소로 딱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필수 영문법을 차분히 공부한 그 보람이 오늘도 역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집중만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로 주요소는 도대체 뭘까? 뭘 보고 주요소라고 하는 걸까? 둘째, 종속요소는 또 뭐냐? 뭘 보고 종속요소라고 하는 거냐? 요걸 한번 구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즉 중요하다는 얘기는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왜 중요하냐? 즉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냐?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의 몸을 보시면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 다리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머리가 없거나 몸통이 없거나 팔, 다리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 정상적인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게 우리에게 주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옷을 입기도 하고 반지나 팔찌, 귀고리 이런 것들을 착용하기도 하지요. 신발도 신고 머리핀도 꽂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근데 옷이나 반지, 팔찌, 귀고리 이런 것들은 없어도 우리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반지 없고 팔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옷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옷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길래 왜 죽어? 그랬더니 쪽팔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쪽팔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리는 있는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원래 아담과 이브 최초의 인간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즉 옷이 우리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만 봐도 옷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구나, 생활하는데 엄청 뭔가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엄청 추운 데서는 옷이 없으면 얼어 죽겠지요. 추운 데서는 옷이 필요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옷이 필요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옷이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추운 지방 사람이나 더운 지방 사람이나 머리가 없으면 죽어요. 요게 주요소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죽는다,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요걸 우리가 주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머리, 몸통, 팔, 다리 요게 주요소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머리가 없다,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몸통이 없다, 살 수가 없어요. 팔이나 다리가 없다, 어쩌면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생활, 일반적인 생활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영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고 과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 해석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봤을 때 머리, 몸통, 팔, 다리처럼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거,
요거를 우리는 주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옷이나 반지, 팔찌, 귀걸이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다는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즉 성별이 있다란 얘기죠.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자애가 머리핀을 꼽고 귀걸이를 하고 반지를 끼고 팔찌를 끼고 그리고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자애가 여자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몸이다. 즉 주요소다 라는 얘기고요. 장식품,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성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즉 주요소가 문장의 본질을 결정해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해요. 종속 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 즉 주요소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남자냐 여자냐 요걸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착용한 옷이라든가 반지, 팔찌,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는 즉 종속요소는 여러분들의 성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일형식이니 이형식이니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문장의 형식을 판단할 때는 주요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종속요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주요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요소는 다 빼버리고 오직 주요소만 가지고 요 문장이 몇 형식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판단할 때도 주요소, 종속요소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긴 문장을 해석하실 때가 있죠.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돼, 너무 길어. 그럴 때는 이 문장 전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장 안에서 주요소만 딱 집어내시면 문장의 해석 방향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문장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한국어로 문장을 써놨는데 엄청 길어.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죠.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어 문장에서 주요소를 먼저 잡아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주요소를 잡아내시면 영작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길고 긴 문장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해석도 안 되고 또 영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다? 주요소와 종속요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소,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거다. 없으면 큰일 난다. 죽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종속요소, 반지, 팔찌,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즉 우리의 생명에 또는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요거를 우리는 종속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도대체 어느 놈이 주요소냐, 이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문장의 주요소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몇 가지라고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4가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주요소 4가지 알고 계세요. 우리 필수영문법 2강에서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영어에서 문장이 성립하려면 이 2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요소겠죠. 이 2가지가 뭐였더라? 그렇죠. 주어와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요소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4개 중에 2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문장의 주요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주어와 동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았네. 이 나머지 2개도 여러분들 필수영문법 6강 하고요. 필수영문법 11강부터 나오는 파트를 보시면 돼요. 우리 이미 앞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다. 요것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와야 될 때도 있고 보어가 와야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동사가 왔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또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나는 먹었다. 먹었다라는 동사가 왔으면 뒤에 뭐를 먹었는지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되지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주요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소 4가지 중에 3가지 나왔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라는 것도 있었죠. 나는 커서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즉 문장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커서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가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뭐가 될 건지가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어도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주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소 4개 다 나왔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들을 이제는 주요소 이렇게 결정해서 묶어놓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필수 영문법 강의들에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영어의 문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딱 3가지 종류밖에 없다. 주어, 동사만으로 완성이 되는 문장. 그리고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이런 경우, 나는 먹었다. 뒤에 뭐를 먹었다. 이게 와야 되는 경우, 그래야만 완성이 되는 경우, 즉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커서 될 거예요. 이런 문장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될 건지, 의사가 될 건지, 가수가 될 건지, 운동선수가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꼭 와야만 문장이 완성이 되지요. 이때 이놈을 우리가 보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는 딱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요? 주어 동사로 완성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경우, 딱 요 3가지 문장 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5형식까지 있지만 나머지 2개는 여기서 살짝 확장시켜 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보어가 있어야 될 때도 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때,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때가 있다. 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와야 되거나 보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다. 그래서 제가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주요소 4가지. 뭐예요? 주어와 동사. 그리고 이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그래서 주요소 4가지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동, 목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어떠세요? 주요소 4가지 보니까 전혀 새로운 지식인가요?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요소 4가지가 뭐뭐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종속요소가 뭐뭐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종속요소라고 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속요소는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대로 우리의 몸이 주요소라면 우리의 몸에 걸치는 옷, 귀걸이, 팔찌, 반지, 시계, 머리핀 이런 것들이 종속요소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꾸며주는 것, 장식해 주는 것, 요거를 우리는 종속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종속요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우리의 생명과 전혀 직결성이 없는, 즉 문장의 생명과 전혀 직결성이 없는 장식품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장식품이라는 말이 나오면 떠올라야 되는 말이 수식어라는 얘기죠. 수식어라는 말은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말을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에는 수식어가 딱 2개가 있지요. 형용사와 부사예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부사가 수식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속요소는 두 가지예요. 꾸며주는 말, 즉 형용사와 부사.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치사구도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요소 그러면은 장식품, 머리핀 이런 거구나, 꾸며주는 말이구나. 꾸며준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수식어를 얘기하는구나. 수식어 그러면은 두 개네, 형용사와 부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단어짜리 형용사나 부사는 물론이고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관계사절, 모조리 다 종속요소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속요소라는 거는 우리의 생명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핀을 많이 꽂아도 남자애가 여자로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속요소는 문장의 본질을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냥 단순 수식어들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걸 판단할 때 문장의 형식은 주요소가 결정할까요? 종속요소가 결정할까요? 그렇죠. 문장의 본질, 문장의 형식, 이거는 주요소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너의 몸, 즉 주요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액세서리를 많이 달아도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문장의 형식을 판단할 때는 종속요소, 즉 단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는 모조리 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나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형용사도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간접수식이라고도 하고 서술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어로 쓰였다, 형용사가. 보어는 주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어로 쓰인 형용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직접 수식해주는 말, 학생인데 예쁜 학생, 멋진 학생, 이렇게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형용사, 요게 종속요소, 즉 장식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 주어 birds 있고요, 노래한다 sing 있습니다. 몇 형식일까요? 우리가 아직은 문장의 형식을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되면은 우리는 이걸 1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1형식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예쁜 새들이 노래한다. Pretty birds sing. 자, 이러면 몇 형식일까요? 형식의 변화가 있을까? 없어요. 형용사, 단순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예쁜 새들. 자, 많은 예쁜 새들 그랬으니까 many를 붙이면 되겠죠. Many pretty birds. 이때 many도 많은 새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many도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줍니다. 자, 이렇게 써도 몇 형식이 될까요? 그렇죠, 1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렇게 붙여볼게요. Many pretty birds sing on the branches. 가지 위에서 그랬어요. on the branches. 가지 위에서. 전치사구네. 근데 장소를 나타내네.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오, 부사네, 부사. 부사는 무조건 종속요소가 되는 거죠. 부사는 보어로 쓰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on the branches, 얘는 부사고, 부사는 장식품이고 꾸며주는 말이고, 그러므로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 여전히 몇 형식이에요? 그쵸, 1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 볼게요. branches, 나뭇가지인데 of my apple tree 그랬습니다. 나의 사과나무의 나뭇가지. 여러분들 of my apple tree, 얘는요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인데 사과나무의 가지, 이렇게 앞에 있는 branche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형용사, 단순 수식어, 이런 것들은 종속 요소다.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 문장 몇 형식인가요? 그렇죠, 1형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시켜 볼게요. 근데 그 나무는 어디 있냐면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무는 나무인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사과나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사과나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 역할이지,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단순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수식어는 종속 요소다. 종속 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이 문장 여전히 몇 형식이에요? 그쵸, 1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사과나무를 한 번 더 꾸며줄 거예요. That my father and I planted. 자, 아버지와 내가 심었던 사과나무야. 20 years ago, 20년 전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아버지와 내가 20년 전에 심었던 사과나무예요. 관계사절이 나왔죠.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사과나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사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단순 수식이에요. 자, 단순 수식하는 형용사는 종속요소라 그랬죠. 종속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자, 이 문장 여전히 몇 형식인가요? 그쵸, 1형식인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On my birthday. 언제 심었냐면 내 생일에 심었대. 내 생일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네. 시간을 나타내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부사구나. 부사는 100% 종속요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붙어도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단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 얘네들은 종속요소다. 종속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지만 이 문장 몇 형식이에요? 1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끔 야, 이 문장 몇 형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주요소를 따지고 종속요소를 따져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장이 기냐 짧냐 요걸 보고 많이들 판단하죠. 문장이 좀 짧은 것 같으면 1형식, 2형식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문장이 매우 길다 그러면은 4형식, 5형식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쵸?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장의 형식은 주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소 4가지 뭐뭐 있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딱 요 4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형용사 그리고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부사 얘네들은 단순 수식어, 액세서리, 장식품 얘네들은 문장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예쁜 머리핀을 100개를 꼽고 200개를 꼽아도 네가 남자라는 본질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데코레이션, 장식품은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도 본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주요소 4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종속요소는 뭘 보고 종속요소라 그런다? 장식품, 형용사, 부사. 이 종속요소들은 문장의 형식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00개가 붙고 200개가 붙어도 문장의 형식이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의 주요소, 종속요소를 또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1형식, 2형식 따지는데도 써먹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는데도 정말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문장이 길어, 해석이 잘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주요소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찾고 동사의 뜻을 보고 목적어가 와야 될지 보어가 와야 될지 이렇게 주요소만 딱 끄집어내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는데 정말 편안해지십니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ook which was written to inspire the young is on the shelf by the window. 문장이 꽤 길어요. 해석이 잘 안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주요소를 찾아야지. 우선 주어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The book.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일 확률이 많고요. 자, 명사 다음에 whic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the book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단순 수식어란 얘기지. 그래서 which was written to inspire the young 여기까지는 그냥 관계사절 단순 꾸민말이에요. 얘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is 동사가 여기 나오네. 그러면 the book is 책이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on the shelf 선반 위에라는 뜻인데 이것도 전치사구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지요. 역시 종속 요소니까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by the window 전치사구 종속 요소네요.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종속 요소 다 없애버리고 났더니 뭐만 남아요? the book is 요것만 남잖아요. 책이 is 있다. 그 책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주요소를 먼저 찾아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이 주요소들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The book,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which was written, 쓰여진 책이구나. To inspire, 고무시키려고, 영감을 주려고, the young,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쓰여진 책. 결국에는 이 안에 단어 한두 개 모른다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which부터 영까지는 앞에 있는 the book을 꾸며주는 말이구나.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는 정도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장이 길면 여러분들 당황하시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부터 찾으시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the book, 책인데 which 어쩌고, 이런 책이 is, 있어요, 존재해요. on the shelf, 선반 위에. 근데 그 선반은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선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작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어를 영어 문장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놈의 한국어가 무척이나 길어. 자, 이런 한국어인 거죠. 젊은이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쓰여진 책이 창문 옆에 있는 선반 위에 있다. 굉장히 길죠.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왜 힘들어 할까? 기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런 경우에도 영어의 주요소, 종속요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주요소, 종속요소도 찾을 줄 알면 정말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어의 주요소, 종속요소도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이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쓰여진 책. 오, 책이라는 명사를 얘네가 꾸며주고 있네.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지, 단순 수식어지. 얘는 종속요소니까 일단 없애보자. 자, 책이 창문 옆에 있는 선반. 선반은 선반인데 창문 옆에 있는 선반이래. 창문 옆에 있는, 얘는 선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명사를 꾸며줘. 단순 수식어네. 얘도 종속요소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반 위에 장소를 나타내네. 장소를 나타내는 건 부사지. 이렇게 형용사 부사, 단순 수식어는 종속요소지. 얘도 없애버리자. 그러면 주요소만 남아요. 어떤 주요소만 남아요? 책이 있다.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책이고 동사가 있다네. 그러면 책, the book 쓰시면 되고요. 있다 그러면은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그럼 the book i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뼈대가 다 완성이 된 거죠.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 책은 책인데 이런 책이구나. 그럼 더 북을 꾸며줘야 되겠네. 선반은 선반인데 이런 선반이구나. 그러면 선반을 꾸며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문법, 즉 관계사와 전치사, 형용사, 부사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딱 찾아낸 다음에 어떤 놈이 어떤 놈을 꾸미나 요거를 간단한 문법 정의에 의해서 그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는 그런 연습만 해보시면 이런 긴 문장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저 긴 문장을 냅다 던져주고 이거 영어로 바꿔봐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지. 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부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에는 주요소라는 게 있고 종속요소라는 게 있다. 주요소, 말 그대로 main element, 주인 요소다, 중요한 요소다. 얘는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몸의 머리, 몸통, 팔, 다리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요소를 보고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해석이 어렵거나 영작이 까다롭거나 이런 경우에는 먼저 주요소를 먼저 찾아내면은 쉽게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속요소. 종속요소는 말 그대로 장식품이에요. 단순하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와 그 다음에 부사. 형용사와 부사 역할하는 거는 관계사절, 전치사구 등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전부 장식품인 거예요. 이런 장식품들은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 단순 데코레이션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본질에 영향을 못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리에 핀을 100개를 꼽아도
제가 치마를 입어도 끔찍한 일이지만 제가 스타킹을 신어도 제가 남자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식품은 아무리 많아도 문장의 형식, 본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자동사와 타동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는 그런 시간을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자동사와 타동사 흔히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요, 자동사가 뭐야? 타동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을 제가 여태껏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동사가 뭐니? 타동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영어 선생님들조차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엉터리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엉터리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베베베베 꼬여갖고 영어가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어느 학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자동사가 뭐예요? 그러면은 목적어 없는 거요. 타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목적어 있는 거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죠. 대단히 잘못된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잘못되니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공부해봐야 써먹을 수가 없지요. 왜? 엉터리로 공부했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씨 문법은 공부해도 써먹을 수가 없어. 문법은 쓸모가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써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왜 배우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사, 타동사를 정확히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동태가 뭔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동태의 정체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밝혀드릴 거예요. 여태껏 수동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지만 제가 카페에서도 영상에서도 언급을 안 했죠. 왜? 수동태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면 자동사, 타동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영상 재미있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정확히 알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얻어 걸리게 될 수동태의 정체, 그리고 수동태의 정체를 알게 되면 또다시 영어가 한결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